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 듣는 무궁화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중요한 얘기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무궁화 이야기.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라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오랜 역사와 함께한 무궁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 왔으며 고조선 시대에는 하늘의 제사 지내는 신단 둘레에 많이 심어져 신성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조선 건국 이전에는 환화, 고조선 시대에는 천지화, 훈화, 근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온 것을 문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신시 배달국 때부터 고조선에 이르기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태백일사에 보면 환화, 춘추 전국시대에 저술된 중국 지리서인 산해경에 보면 후나초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단기고사에 보면 근수, 또 단군세기에 보면 환화, 또 다른 시대의 단군세기에도 환화라고 나옵니다. 13세 흘달 단군 제위 20년의 단군세기에 보면 천지화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규원사화에 보면 훈화, 단군세기에 보면 환화, 꽃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신라시대에는 무궁화의 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최치원이 당나라 광종에게 보낸 국서인 최문창 후문집에 보면 근화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신라를 뜻합니다. 구당서 신라전에 보면 근화향, 곧 무궁화의 나라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무궁화라는 명칭이 최초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 후기 문신인 이규보의 신문집인 동국 이상국집에 보면 근화, 무궁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고려시대에는 명칭이 무궁화로 일반화되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실학자들에 의해 많은 문헌으로 활발히 소개되었고 한말의 국화운동에 의해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부각되어 근역이라는 말이 자주 쓰였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후 중종 12년의 사성통해에 무궁화가 최초로 한글 표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무궁화라는 기록이 보이죠?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서 급제자에게 내리는 어사화가 무궁화라는 기록은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한국문화재보호협회에서 발행한 한국의 복식, 봉배귀사도를 설명하는 부분에 보면 어사화에 무궁화 송이꽃을 달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게 봉배귀사도인데 무궁화꽃 모양의 머리 장식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대한제국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제국이 1906년 12월 칙령 개정 이후에 제작한 문관 대례복에서 무궁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례복은 국가에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 착용하는 것입니다. 서구식 대례복에는 영국 참나무, 일본 오동처럼 나라를 대표하는 문양이 들어갔는데 대한제국은 무궁화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양으로 사용한 거겠죠. 일제강점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는 일제강점기 동안 민족의 순환과 함께 참혹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제는 대례복의 무궁화 문장도 오동으로 변경시키고 전국에 있던 무궁화를 뽑아버리고 불태워 그곳에 일본의 국화인 벚꽃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무궁화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며 무궁화에 온갖 박해를 가하였다. 무궁화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은 이후 영상에 나옵니다. 그러나 무궁화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가중될수록
우리 민족은 우리의 정신을 대변하는 무궁화를 지키려고 더 노력했습니다. 오산학교의 무궁화 동산과 중앙학교 교표를 살펴보겠습니다. 1907년 12월 평안북도 정주의 오산학교에는 무궁화 동산이 있었다. 일제는 무궁화 동산을 강제로 철거하고 불태우며 짓밟았다. 이에 격분한 학생들이 항거하자 강제 휴교 조치했다. 중앙학교는 교표를 중앙의 중자를 무궁화 환을 둘러서 사용했고 흰매와 한가람은 무궁화 복판이라는 구절이 있는 교과가 있었다. 일제는 이 교표와 교과의 무궁화를 문제삼아 1939년에 교과를 금지시키고 교표의 무궁화 대신 월계관을 사용하게 했다. 자, 이게 교표인데 중자의 둘레에 이게 무궁화입니다. 조선소년군 휘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22년 10월 조초로 선생은 구국 청소년 운동을 목적으로 배제학교와 중앙고보 학생을 중심으로 조선소년군을 창설했고 무궁화 화환 안에 태극마크가 있는 휘장을 사용했다. 1937년 7월 31일 종로 파고다 공원에서 시국 강연회 때 강연회의 안내를 맡았던 조선소년군의 휘장이 문제가 되었고 그날로 휘장이 새겨져 있는 물건들이 모두 압수되고 간부들이 구금되었다. 이후 일제에 의해 9월 3일 강제 해산되었다. 자, 여기 바깥 부분에 있는 게 무궁화입니다. 한서 남궁옥 선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1910년 배화학당 재직 당시 꽃핀 무궁화 13송이로 조선 13도를 표시한 자수 한반도 지도를 도안하고 학생들에게 자수로 수놓게 했다. 그리고 이 지도를 애국지사들에게 보내 민족혼을 불어넣어 주었다. 자, 이게 한반도 지도인데 무궁화 13송이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1919년에는 강원도 홍천에 모곡학교를 건립하고 학교 안에 무궁화 묘목을 해마다 수십만 그루씩 길러서 각 지방의 학교와 교회, 사회단체에 보급했다. 무궁화 보급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남궁옥 선생은 1931년 무궁화 동산이란 노래도 만들어 모곡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1933년 11월 2일 홍천경찰서 사법주의 민신영규가 무궁화 묘목을 사러 왔다며 남궁옥 선생을 방문했다. 남궁옥 선생은 신영규에게 무궁화가 우리 국화라는 것을 설명하며 사쿠라는 활짝 피었다가 곧 지지만 무궁화는 계속 피어나는 것처럼 한국의 역사도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제는 이것을 이유로 남궁옥 선생을 체포했으며 무궁화 묘목 8만 주를 불태우고 모곡학교를 공립학교로 강제 편입시켰다. 남궁옥 선생은 모진 고문을 받고 돌아가시면서도 끝까지 무궁화 정신은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남아 우리의 민족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 하였다. 대한독립선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1919년 4월 하와이 대한인 국민회에서 발행한 대한독립선언서에 태극기와 무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대한인 국민회는 1908년 장인환 전명훈에 의한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 저격 의거를 계기로 재미 한인단체 통합운동의 결과로 1909년 2월에 출범되었다. 조국 항복 때까지 해외 한민족의 독립운동을 주도하며 재외 한국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최고기관으로 활동했다. 우호익 선생과 무궁화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호익 선생은 무궁화를 학문적으로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1927년 조선사상통신사 간행의 조선급 조선민족에 실렸던 무궁화고는 우호익 선생의 무궁화 관련 최초의 논문이다. 무궁화고는 무궁화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무궁화의 이칭, 문학상에 나타난 무궁화, 식물상에 나타난 무궁화, 국화로서의 무궁화를 아주 세밀하게 연구하고 있어
시대에 앞선 무궁화 연구 자료로 많은 무궁화 연구자들의 무궁화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동아일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1운동 후 동아일보는 창간호의 창간사에 동방아세아 무궁화 동산 속에 2천만 조선 민중은 일대 광명을 겨나노라 라고 조선을 무궁화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1930년 1월 1일부터 동아일보의 제호를 한반도와 무궁화로 채운 도안으로 바꿨다. 자, 글자 주변에 이게 무궁화라는 겁니다. 무궁화와 한반도를 배경으로 한 제호는 1938년 2월 10일 조선 총독부의 압력에 의해 강제 삭제되기까지 8년여 동안 사용되었다. 광복 후 1945년 12월 1일자부터 동아일보의 제호는 무궁화 도안으로 돌아왔다. 조선국화 무궁화의 내력이라는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무궁화를 소재로 하는 사진과 기사를 게재하는 등 무궁화를 통해 저항정신을 표현했다. 성각자 윤치호 등의 발의로 양학대를 비롯하여 애국가를 창작할 때 애국가의 뒤풀이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왕산이라는 구절이 들어가면서 무궁화는 조선의 국화가 되었다. 가도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무궁화 동산을 절규하며 여기에 자극받은 민중은 귀에 적고 입에 입어서 무궁화를 인식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자, 기사문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무궁화라는 말입니다. 광복 후부터 현재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무궁화를 지키고자 했던 선조들의 노력이 있었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정식으로 국가가 제정되면서 무궁화는 자연스럽게 국화로 인식되었다. 여기서의 국화는 나라꽃입니다. 현재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많은 곳에서 무궁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국기개양기 때의 기봉, 나라 문장과 대통령 표장, 국가기관을 상징하는 기, 가장 등급이 높은 훈장의 명칭, 대통령 표창장 등 각종 상장, 의원 배지와 장차관 등의 배지에서 무궁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무궁화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제에 의해 왜곡된 이미지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가로수에서 무궁화를 보기 힘든 상황이다. 첫 번째 오해, 무궁화는 진딧물이 많아 가꾸기가 힘들다. 진딧물이 아욱과 식물을 좋아해서 무궁화에 많이 꼬이면서 받는 편견이지만 진딧물은 천적인 무당벌레를 불러들여 자정작용을 하고 꽃을 피우기 전에 사라진다. 두 번째 오해, 무궁화 꽃가루 때문에 눈병이랑 피부병에 걸린다. 눈에 핏꽃, 부스럼꽃이라 불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는 우리 민족 정신말살 정책 중의 하나로 무궁화를 탄압했고 무궁화를 눈병 나는 꽃, 무궁화의 꽃가루가 살갗에 닿으면 부스럼이 생긴다는 의미로 부스럼꽃이라며 무궁화를 왜곡 날조했습니다. 전국의 가로수길에 심어지는 나무의 연간 비율을 살펴보면 벚꽃나무가 가장 많습니다. 벚꽃은 일본의 국화죠. 현재까지 남아있는 무궁화에 대한 오해 세 번째, 무궁화는 위생적으로 지저분하고 더러워 키우기 어렵다. 꽃잎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저분하다는 인식은 가꾸고 보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궁화는 공해에 비교적 강해 전국의 도로변에서도 가꿀 수 있고 옮겨 심거나 꺾꽂이를 해도 잘 자란다. 유럽에서는 여름철 정원수로서 인기가 많아 품종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네 번째, 무궁화는 키가 잘 자라지 않는다. 빽빽하게 심어서 울타리 나무나 조경수로 활용해야 한다. 이는 국내 최대의 무궁화와 가장 오래된 무궁화를 통해 잘못된 정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궁화는 수간폭이 10m 이상은 뻗어나가며 키도 7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무궁화는 울타리에서 키우거나 빽빽하게 심을 경우 가지도 뻗어나가지 않고 광합성이 제대로 안 되어 꽃을 기대하기 힘들어집니다.
무궁화 나무가 자기 모양대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4m 이상의 폭을 가져야 합니다. 2007년 7월 25일 강원도 홍천군 서성면 고양산에서 발견된 국내 최대의 무궁화입니다. 해발 650m에서 자라고 있고 키가 7.7m, 수관 너비가 7.7m, 나이는 50에서 100살로 추정됩니다. 강원도 강릉시 방동리에 있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무궁화인데 119살로 추정됩니다. 무궁화의 특징과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무궁화는 6월부터 11월 초까지 한 그루에서 2,000송이 정도의 꽃을 매일 새롭게 피워낸다. 무궁화류는 전 세계적으로 250여 종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200여 종의 무궁화가 자라고 있는데 꽃잎 모양과 꽃 색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꽃잎 모양에 따른 구분에는 홑꽃, 반겹꽃, 겹꽃이 있습니다. 자, 매일 새롭게 피운다 이 말은 제가 알기로는 아침이 되면 꽃잎이 벌어지고 해가 지면 꽃잎이 다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홑꽃입니다. 꽃잎이 하나죠. 반겹꽃입니다. 꽃잎이 두 개인데 안에 있는 꽃잎은 전체 면적에서 반만 차지해서 반겹꽃이라 부르는 것 같습니다. 겹꽃입니다. 꽃잎이 여러 겹이죠. 무궁화의 특징과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꽃 색깔에 의한 구분으로는 배달개, 단심개, 아사달개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 중에서 꽃잎 중앙에 붉은 꽃잎이 있는 단심개 홑꽃을 보급 품종으로 지정했습니다. 배달개입니다. 단심개 중에 백담심개입니다. 바탕색이 흰색이고 중앙에 붉은색, 중심부가 붉은색이어서 백단심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단심개입니다. 바탕이 보라색이어서 이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적단심개입니다. 바탕이 붉은색인 모양입니다. 청단심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라색 같은데 청색으로 분류되나 봅니다. 아사달개입니다. 거의 본 기억이 없는 무궁화 같습니다. 무궁화의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무궁화는 100일 동안 핍니다. 아무 곳에서나 심어 거름을 주지 않고 돌보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논밭 옆에 심어 농사에 도움을 줍니다. 봄에 제일 늦게 싹이 틉니다. 가지를 자르면 더 무성해집니다. 하루만 핍니다. 그러니까 꽃잎이 벌어졌다 다무는 것을 그 시기만 본다면 하루죠. 하루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지만 사실 무궁화는 국화로서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 국가기관이 현재 우리나라에 법률로 지정한 국화는 없습니다. 또한 무궁화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은 더 커져가고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의 우리나라 꽃이라는 노랫말과 달리 길에서 무궁화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무궁화는 많은 가치를 담고 있고 한민족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을 잘 나타내 줍니다. 우리 민족의 얼로서 무궁화를 목숨 걸고 지켜온 선조들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는 무궁화에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 꽃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에 대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궁화에 대해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나라꽃이라는 것은 알 테지만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저는 무궁화가 나라꽃이라는 것에 대해 왜 그런 꽃이 나라꽃이야? 예쁜 꽃이 많은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무궁화를 그다지 예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키우는 사람도 거의 없죠. 5월의 여왕 장미, 고결한 백합, 세련된 카라 등이 있는데 왜 무궁화가 나라꽃이냐며 좀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무궁화는 먼 옛날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일제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무궁화에 대한 인식 속에 일제가 왜곡시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계기로 무궁화가 먼 옛날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 해왔고 일제가 무궁화에 대해 많이 왜곡시켰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궁화를 소중히 여깁시다. 이상으로 처음 듣는 무궁화 이야기를 마칩니다. 제목을 왜 처음 듣는 무궁화 이야기로 했느냐 하면 제가 이 영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겠죠. 자, 이 영상에 대해서 소개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